나 영수인데 고함을 지르는 영수.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기가 없었구나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만약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실망해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면요. 사람은 말보다 먼저 기대가 꺾이는 순간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언제 마음을 접는가 아닐까요? 가방을 어디에 두는지, 누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지, 누가 고함을 질렀을 때 몸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 사소한 장면들이 그 사람의 성향과 불안, 권력 감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총정리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마음이 꺾이는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3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서 디테일이 어떻게 심리를 배반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3화 첫 장면은 여자들이 맛있게 협찬받은 떡볶이를 냠냠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여자 기수들이 저는 괜찮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제작진이나 이쪽을 향해서 더 잘 먹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전 기수들도 뭐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겠죠, 다들.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다면 그 영자님하고 정수님으로 추정되고 있는 분들의 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게 영자님이려나 아니면 요게 영수님이려나?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가방을 이제 두는 사람도 있고요. 자, 반대로 가방을 자기 옆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옆에 두고 있는 옥순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옥순은 잘 보면 이제 생수도 챙기죠. 의외로 옥순이 되게 주도면밀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활달하고 사람이 성격 좋네 이럴지 모르지만 되게 치밀한 부분도 없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가방을. 아직 그녀가 여자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숙소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아니면 원래 조금 조심성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 현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의외로도 순자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순자님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갈갈하고 복싱해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잘 두드려 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조금 신실함이 있지 않나? 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잘 먹겠습니다 할 때는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해도 늦지 않은데, 이런 건 좀 아쉽죠. 네, 집단이 함께 움직일 때는 또 필요하면 이제 함께 움직이는 것도 저는 좋은 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열심히 이제 협찬받은 떡볶이를 이제 칭찬을 하면서 먹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님이 이제 자기소개 적은 거 공유 좀 해달라고 하는 말 봐서는 또 의외로 영자님이 또 이쪽이신데 기록을 안 한단 말이야. 뭐지? 측량이 정확하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뭐죠 이게? 아, 그리고 잘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짐들이, 요거는 이제 순자님 것 같네요. 옷을 이제 벗으신 거 봐서는. 그리고 요거는 현수님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의외로 잘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이제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짐을 탁 올려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옥순이 같은 경우는 옥순이도 마찬가지로 뒤에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안 놨죠. 자,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게 핸드폰이거든요. 물론 옥수님이 이제 오른손잡이라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은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영수님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이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숙과 영수 사이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오른손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카메라 각을 잡아놨을 때 이 출연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저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순도 주도 면밀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될까나, 아니면 이제 자기 편의를 좀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영숙 같은 경우는 또 은근히 살짝 숨겨놨거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조금 억지긴 한데요. 재미로만 여러분이 제 생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긴 해요. 자, 이제 여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영수의 고양이 상지 뭔지 모르겠다.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0.5로 하락했다. 라고, 네, 소수점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순자가 살짝 마음을 접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영수에게 한 번은 얽힐 것 같다. 라고 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의외로 되게 주도 면밀하게 영숙이 다 적어놨습니다. 그냥 안 적고 클라버와 노트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어플이나 또 주도적으로 다 적으셨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아마 영호님인가봐 그럴 겁니다. 이제 한 살 차이 연하라고 얘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영자의 성격이 삐죽이를 많이 했던 나는 솔로 26기 품절녀죠. 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본방 때는 저도 오지게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어쨌든 26기 현순이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 동작을 똑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입을 삐죽이 이렇게 내밀기 위해서는요, 입에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악센트를 넣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의외로 성격이 되게 강인한 듯 하면서도 또 현순이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고, 의외로 또 자기 생각을 내놓지 못하고 질질질 끌어내렸던 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자도 의외로 강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26기 현숙이 우리 척기 강수에게 질질질 끌어다녔던 것처럼 조금 영자도 여기서 애매한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영자가 되게 테토녀처럼 상여자의 모습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되게 여린 부분도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둘의 성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동작은 비슷한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네, 한 살 연하 드립에 입술을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왜 힘을 줬냐? 내가 봤을 땐 별로 연하 같지도 않은데 왜 다들 연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짝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본심과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숙이 포문을 엽니다. 자, 다들 자기소개 듣고 마음이 바뀐 게 있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왜 물어보겠습니까? 영숙이요. 당연히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찜을 할까봐 마음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저는 가장 먼저 포문을 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탁 가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했겠죠? 약간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신체가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순도 변했죠. 네, 원래는 영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영철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 영숙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영호가 날 선택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긴 하지만 그냥 말춤이 웃겨서 선택한 건가? 라고 하면서 셀프로 본인이 자진해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이 또 야무지게 딱 얘기하긴 해요. 천녀 선택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는다. 그쵸? 자, 그리고 이후에 영숙은 또 광수한테도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숙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빼. 영수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이 세 명을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좋아하는 듯 하지만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뭐뭐인 듯 하지만 또 막상 잘 들어가면 또 뒤로 뺍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조금 영숙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자기도 이제 공대 출신이다. 네, 아마 토목 이쪽이시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 공대 쪽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잘 보면 이제 이후에 현숙이 누구냐 상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숙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자진해서 영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여성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상철 및 영철이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두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에서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애매합니다. 확신을 갖고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짱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상철과 영철 두 사람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둘과 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리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네, 주인공이거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가운데에 앉은 경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는 솔로 29기 때도 자, 우리 옥순 상당히 주도적으로 치킨을 뜯고 있죠. 나는 솔로 29기 때는 여기가 이제 옥순 자리였죠. 그래서 약간 카메라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각을 못 잡아서 30개랑 좀 다르게 각을 잡았는데 여기 30개였고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제 보고 있으며 협찬받는 게 보여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순자와 현숙 이렇게 앉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센 누나들이 앉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29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옥순을 이제 우리가 비추는 게 요 장면 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건 나는 솔로 25기 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순, 25기 미경이 앉아있는 등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센터를 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찍 눌려갖고 양에 앉아있고 당시 출연 때 제일 많은 왕언니들이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경이 이제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넘버2가 25기 옥순이었죠. 마찬가지로 순자와 현수 만만치 않은 분들이 센터에 앉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남자들은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자, 누가 이제 센터를 피하느냐, 제일 내향적인 영철이 양옆에 우리 떡대들한테 밀려갖고 센터에 앉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은근히 영철도요, 소극적인 듯 하면서도 내향적인 듯 하면서도 그 내향이 어떤 대인을 기피한다는 느낌보다 까다로움에서 오는 기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1화 때 영철이 제작진들이 좀 빌런이라 봤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본 이유가 그거예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나는 막 사람이 싫고 이런 느낌보다는 보는 눈이 높다고 해야 될까나? 기준이 되게 너무 확실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특이하죠. 자, 영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안 들었다가 자기소개 후 들어온 분 계세요. 자, 뭡니까? 영철이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영철이 순자에게 튼 이유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눈에 안 들었다가 들어온 분. 본인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순간적으로 슬쩍 쳐다보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지금 영자 얘기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철. 제가 거듭해서 상철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자, 상철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빌런 발언을 하거든요. 6명 다 매력 만점이다!
자,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그 아저씨가 자꾸 어른거려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와, 이거는, 이제 이 말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이 아저씨를 내세울 겁니다. 바로 누구다? 나는 솔로 28기 영수가 현숙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마음을 이제 안 정하냐? 라고 하니까 우리 이야기 영수가, 자, 뭐라고 대사를 친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읊을게요. 왜냐하면, 다 매력있고,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상철이 떡볶이를 딱 뜯으면서 그 말을 할 때 이 아저씨가 이야기 형사 아저씨가 어른어른거리더라고요. 아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자 그리고 또 뭐다? 자 역대 빌런들이 했던 나는 솔로 29기 우리 영수 정수가 앞에서 이런 말 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6명 여성분 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말하면은 저는 28 영수와 29 영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솔로지오 5에서도 자 희대의 지금 간제비로 마지막 가서 화려하게 우리 최미나리를 이어서 시청자들 달궜던 자 우리 왕눈이 고은씨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명의 남자들에게 끝까지 여지를 주면서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럴 때 라죽을 먹으면서 욕을 오지게 먹었던 나는 솔로 29기 상철도 시대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 현숙으로부터 6명이 다 좋아서라고 꼽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철의 6명이 다 매력적이라는 말을 딱 듣고 그리고 이후에 그 정숙과 현숙과 3자 데이트를 끝난 후에 3명에서 4명으로 오히려 추가가 되었다.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앞에 있던 그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미 징조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화 리뷰를 했을 때 상철과 영호는 에스트로겐 남자가 아니다라고 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철 너무 좋아해. 그래서 되게 잘 노실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되게 사람이 되게 외향적이고 스포츠 같은 거 은근히 또 좋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아시는 분도 약간 좀 되게 외향적이고 좀 쾌활하신 분 있거든요. 그 형님도 가끔 제 방송을 보시는데 조금 비슷함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분은 이제 품절이 돼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고 상철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영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호가 떡볶이를 탁 먹으면서 가장 의외의 직업이던 사람이 이제 경찰이었다. 자 뭡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떡볶이를 뜯어 먹을 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상대편의 이성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싱 얘기를 할 때요. 되게 특이한 점이 뭡니까? 자, 우리 누가 물어봤거든요. 자, 복싱 할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 복싱 뭡니까? 순자죠. 자, 근데 저요라고 했을 때 영철이 슬며시 쳐다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영철은 실제로 순자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와 같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하거나 반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은연중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영철이 오늘 저녁 먹을 거 있냐 냉장고에 라고 얘기하는 등 되게 꼼꼼해요. 세심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봐요. 되게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남자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영수는 나는 왠지 고독을 먹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미래를 예지력이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영수는 이제 고독 정식을 먹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철이 이제 먼저 먹고 나서 여자들 숙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은근히 상처도 좀 급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나가지 못해서 갇혀버린 상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영식과 영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누가 마음에 들었니 안 들었니 말을 나누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영화제는 영숙한테 어차피 처음부터 영숙이었으면서 왜 중간에 영자가 관심 있니 뭐니 그런 인터뷰를 한 걸까요? 아마 어떤 이유로 영호도 영숙에게서 영자에게 갔다가 다시 지금 간 상황인데 그 이유가 영자에게서 자기와 같은 좀 강대강의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빡세다라고 해서 마음을 철수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영숙이 영호에게 갔다가 또 영숙에게 갔다가 또 영철에게 갔다가 지금 영숙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호와 영자가 한 번은 더 얽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영호는 다시 영숙에게 갈 것 같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영수와 영자를 이제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매니아님 그래도 뭐 밥 먹고 불렀다고 뭐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봤을 땐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장면과 앞에 있는 장면들을 다 연결을 해봤을 때 영수는 이미 조급함의 징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수가 이제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움직이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때까지 여유를 두고 침착하고 신중했던 그의 모습과 밥 먹자마자 바로 불러내는 그의 모습은 저는 상당히 좀 모순이지 않나라고 느끼긴 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영수가 너무 빨리 불러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영수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영수의 희대의 빌런 반응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자 영자는 날씨 너무 좋은데요 라고 이제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떼고 있는데 영수가 너무 지금 조급해요. 이때까지 그가 보여주던 모습과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영자가 자기소개 때 뭐 장거리 주말 부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솔직히 저는 안 괜찮거든요. 아니, 지금 앉은 지 1분도 안 돼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라도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려서
현실적으로 만남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 마음을 접으려 했다. 자, 뭡니까? 지금 2화 때 영식이 했던 그 실수를 영수가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화 때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급했습니다, 영식. 그래서 저는 2화 때만 놓고 봤을 때 영자가 왜 자꾸 영수에게 곁눈질을 주고 영수와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급했어. 근데 지금 그 급함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영수는 오히려 이 사람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구나 해서 마이너스로 쫙 떨어지는 그 느낌이에요. 영식은 제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낙차가 덜하다면 영수는 이런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라고 영자가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만큼 실망을 하게 될 정도로 너무 진급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도 좀 많이 별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27기 영수처럼 뭐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면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이할 씨는 그렇게 해도 워낙 키도 크고 좀 잘생기고 훤칠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좀 영수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진 않긴 하지만 영자 입장에서 좀 많이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왜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마음을 줬니 뭐 주말 부부가 쉽지 않니 뭐 이런 말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영수가 얘기하죠. 뭐 시도조차 안 해보고 혼자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남녀 관계를 떠나서 초면에 사실상 첫 대화인데 본격적으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말 왜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먹고 대화를 해보자 한 거고 자 이거는 영수가 갑인 상황이잖아요. 영자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겠죠. 아니 뭐 지가 갑이요. 지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뭔가 영자의 표정이 중간중간 그렇게 썩 밝지가 않다고 네, 저는 이번 영수와 영자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영자가 지금도 입술을 깨물고 있고 전적으로 좀 고개를 수그린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좀 그런 이유로 지금도 영수는 여전히 고백을 하고 있으나 영자는 언제 끝나 하는 듯한 느낌으로 밖을 보는 등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모습을 영수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3명 중에 1명은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대편 머리쓰기를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긴 해요. 관심이 없진 않았어. 근데 이번 대화를 기점으로 호감이 쭉쭉쭉쭉쭉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영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호감 표현이긴 한데 영자가 그래서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자가 더 마음에 드는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나도 해보고 싶었다. 우리 함께 더 얘기를 해봐요. 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들어와서 여자들 숙소를 방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장면도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영철이 이제 신발 정리를 하죠. 제가 거듭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그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영철은 뭐 단순히 뭐 성격이 선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왜 정리 안 돼 있지? 왜 그런 거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철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발 정리해서 되게 사람 되게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남의 물건을 만진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 전후에 뭐 여자의 신발을 미리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플러스라고 보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굳이 지금 남자들이 다 입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혼자 따로 정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소한 디테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드러난 장면이 또 있었죠. 특히 이것도 이제 신발 관련된 장면인데요. 나는 솔로 26기 때 당시에 현숙의 신발을 걷어찼던 광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광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파괴왕이냐고 뭐냐고 아이씨 뭐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하면서 제가 당시에 척키 광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다른 프로그램이 한데요. 자, 요거는 이제 합숙맞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게 그 여자의 어머니 신발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요게 남자고 요게 남자 어머님의 신발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이 남자 측 한결 씨의 어머님은 여성 측에 대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요렇게 놓은 게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이 출입구가 요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친밀했다면 뭐 요 정도에 놨거나 그랬을 텐데 어떻게든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저는 조금 그 당시 한결 씨 어머니께서 좀 나래 씨 쪽을 이 여자 쪽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소한 데서 디테일한 데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발이 가지런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삐뚤죠.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 한결 씨도 약간 마음이 급해요. 지금 신발이 가지런하지 않고 반대로 요 한결 씨 어머님은 조금 방어적이었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 영철이 신경 쓰지, 30기 영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그의 성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영철은 각자 방에 가서 들어간다고요? 라고 하면서 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영수라든가 네 영식이 그렇게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전 약간 영철의 생각이 좀 동의하는 편이긴 해요. 아니면 여기 있어갖고 뭐 누구 있어요라고 한 명씩 차례차례 불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막 다 보고 뭐 누구 있어요 없어요 막 여자 막 화장하고 있는데 막 들어가고 들쑤시고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성이라 한다면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가령 뭐 영식이 여자들 순자랑 옥순 화장하고 있는데 뒤에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되게 민망한 순간들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화장을 하거나 이런 거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뒤에 있으면 굉장히 그때도 순자도 네 뭐 이러면서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매너가 아니지 않나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아재가 안 들어오고 뺀 것 자체를 좀 좋게 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상철과 현숙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대편 머리쓰기를 하고 있죠. 네, 호감 반응입니다. 다만 현숙도 성격이 의외로 되게 꼼꼼하고 좀 철저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밖에 나갈 때 밖에 추운가요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좀 사소하지만 되게 디테일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현숙이 아니라 정숙이었다면 우선 나가고 받겠죠. 본인이 먼저 나가서 우선 몸을 맞아봐 추위를. 춥네요. 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코트 하나 갖고 올게요. 이럴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소하지만 이렇게 성격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걸으면서 상철이 먼저 물어봅니다. 자, 마음이 좀 바뀌었냐? 자, 그러자 현숙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두 분 있다고 했는데 좀 한 분이 바뀐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식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영식 대신에 이제 영설이 들어온 게 아닐까? 현재까지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반대로 상철은 지금 자기소개를 듣고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원만하긴 했어요. 자, 이후에 이 현숙이 3자 데이트 때 이제 몰아붙이면서 상철이 이제 정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그 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순간적으로 현숙도 상철을 볼 때 찐하게 쳐다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눈빛 자체가 다르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반대편 머리 쓰기를 하거나 찐하게 쳐다보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좀 현숙이 더 마음에 들어한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철은 근데 다만 계속해서 말하죠. 내적인 이상형은 재밌는 사람이다. 은근히 저는 상철이 조금 놀 줄 아는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잘 놀 것 같아요. 4명이라고 이렇게 서스러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렇지만 은근히 뺑기도 잘 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학생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야 당구 치러 가자 해서 야자 땡땡이 치고 좀 당구 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상철은 조금씩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요 두 사람이 벤치에서 대화할 때도요, 네, 입술을 깨문다거나 미묘하게 거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철도 무의식적으로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현숙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특이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현숙 편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요 동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현숙이 순간적으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라고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현숙도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못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철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정이 떨어졌나? 혹시 이 대화가 지루했던 건가? 라고 해서 그 마무리를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감정 상태를 놓고 보면 상철이 정숙도 X고 현숙도 X라고 한다면 남은 건 옥순 정도밖에 없거든요. 활달하고 좀 재밌게 잘 놀 줄 아는 사람은요. 재밌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익수를 깨물고 있는 상철의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상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지금 이번 나는 솔로 30개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도 궁금한 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술을 다 깨물고 있는 상철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현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상철의 바디랭귀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난감해하는 반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호와 영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영호가 밑에서 부르거든요. 여기는 벌써 셀프 자체 고함을 지르고 있어. 영호님, 영숙님, 대화 가능할까요? 나 영호인데 대화 가능하니? 네, 벌써 자체 지금 고함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영숙이 나쁘지 않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영호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꼽을 줍니다. 첫인상 선택을 날 안 했잖아요 라고 이제 꼽을 줍니다. 근데 꼽을 주면서도 영호가 되게 대단한 말 해요. 제가 거듭해서 영호와 상철은 겉으로 봤을 때만 여리여리하지 되게 선이 굵다고 보는 지점이 그거예요. 영호가 뭐라고 말하냐? 저는 그래도 영숙님이 눈에 보였다. 자, 나쁘지 않은 말이죠. 자, 근데 영숙이 또 혼날 말을 합니다. 저 김태리 닮았나요? 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었죠. 자, 그래서 영호가 이제 5%라고 정색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영숙이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이거 말춤 때문에 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숙이 되게 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미묘하게 누군가를 온전하게 좋아하지 못해요.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 저런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약간은 좀 상처 앞에서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영숙에게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영호가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영숙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거다라는 말에 나도 그러면 다음에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영호님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영호도 냉큼 저도요라고 함으로써 굉장히 아직까지는 관계가 잘 흘러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영숙 자체도 그렇게 사람의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니고 영호도 조금 돌직구인 스타일이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약간 자 초반부터 달렸던 나는 솔로 28기 영호 옥순처럼 뭐 이튿날부터 갑자기 서로 확신을 줬다. 다른 사람은 선택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사람 좀 내향적이었거든요. 28기 때는. 여기는 워낙 좀 둘 다 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이렇게 데이트 약속하고 쫙쫙쫙 진도를 빼는 게 정말로 서로가 호흡이 맞아서인지 아니면 원래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보면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깨문다. 그렇게 썩 좋은 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호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60%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영숙이 마음이 계속 튀어요. 이쪽으로 튀었다가 저쪽으로 튀었다가 막 튀는 성격이라서 영숙이 중간중간 다른 남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영호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가능성이 조금 없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잘 되는 커플들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28기 때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쌍방으로 오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한쪽만 들고 늘어지는 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영숙의 마음이 영호만 있는 것 같진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할 때 영호 아저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표 받았던 날의 치욕은 다 갚았구나 라고 해서 뭔가 영숙에게 집중한다기보다 좀 영표에 조금 이제 초점을 두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영호는 이제 영숙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런 가족 친밀한 모습에 많이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다만 1화 미리 보기 때 나왔던 영숙의 그 타깃이 영호가 될지 아니면 영수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영수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와 옥순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영식, 어쨌든 자꾸 급남의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MT 같은데 이런 데 했다가, 그리고 엄청 혼났어요. 제가 했던 실수를 영식님이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순과 이제 광수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광수는 아메리카노 난 차가운 거.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얼죽아라고. 근데, 옥순이 말을 꺾어요. 어떻게 꺾냐? 나는 따뜻한 게 좋다. 자, 웬만하면 서로 관심 있으면, 특히 여자가 관심 있으면요. 절대 자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거라도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한다 하면은 하는 게 또 여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신호라고 이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애매하게 깨졌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담배 드립을 딱 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광수가 이제 담배를 피는 것 같죠? 여기서 이미 좀 끝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관계에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남녀 간의 그런 관계보다 옥수는 계속해서 메타적으로 발언을 하거든요. 이 나는 솔로에 출연하는 이유, 여기서 내 느낌들, 이와 같이 상대편 남자라든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메타적으로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옥준이 굳히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는 솔로지옥 5에서 애기볼살 희선 씨랑 그랜드 쌤 성훈 씨랑 이제 청국도 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도 두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솔로지옥 나와서 소감 이런 이유로 난 나왔다. 맛있는 거 많이 먹자라고 하는 등 관계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두 사람 옥순과 광수와의 대화도 저는 비슷한 결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잘 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수와 영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영수가 자꾸 찝찝한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을 하냐? 이거 나 조롱하는 건가? 미묘하지만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나를 또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그 뭐냐면 영자가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코트도 들어갈걸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또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거 미방군에서 이미 영수가 했던 말이거든요. 미방군에서 순자가 영수에게 우위를 타다 주니까 나를 또 조롱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미묘하게 계속 그는 누가 날 조롱한다. 나를 우습게 본다.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 경험들이 아직 조롱당했거나 무시당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아야! 하면서 날 조롱해? 장난해? 라고 욱하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조롱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수는 아직 누군가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나라고 저는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내적인 어떤 상처라든가 기억들을 어느 정도 좀 다스릴 수 있을 때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영수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수가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양면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닭발 드립을 치면서 뭔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수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닭발 먹으러 갑시다라고 할 때 우리 영자의 표정이 좀 굳어집니다.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같이 뭐 먹으러 가자 하면은 밝아지는 게 정상인데, 이때 영자는 이제 단답형으로 끝나거든요. 네, 순간 닭발 같이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자의 표정이 이와 같습니다. 뭔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데이트 신청을 받은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물론 저는 이제 3화 이후에 다시 영자랑 영수가 한 번 더 얽힐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3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자는 그렇게 영수에게 더 데이트 신청을 받고 썩 기뻐하는 느낌은 안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아직까지는 관계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 느낌이고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와중에도 영자는 계속해서 밖을 보거나 지금처럼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묘하게 영수랑 1시간 경과란 말이 뜨긴 하지만 계속해서 뜯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수가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렇다고 대화를 끊을 수도 없고 그냥 들으는 줄대 뭔가 미묘하게 그렇게 썩 밝은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빛도 그렇게 막 밝지가 않죠. 자기 이제 좋아하는 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리랑카 들이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밝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은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약간 그 느낌이긴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영수가 이 이야기를 나랑 함께 깊게 교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은 3화 후반부에 영식과 영자가 얘기를 했을 때 빵 터지고 관심 있게 대화를 하는 그 느낌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3화 마지막 부분에 영자는 몰입을 하거든요. 물고기 쌔바닥 얘기하고 굉장히 몰입해서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자세도 보면은요, 영자가 훨씬 더 앞으로 나중에 몸을 기울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수와의 대화 장면에서는 조금 과연 이 친구가 내 얘기를 깊게 들어줄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영수가 이제 성깔 드립을 치거든요. 은근히 영자님이 성깔이네요 라고 했을 때 영자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 성깔 있다고? 뭐 장난해? 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는 느낌으로 영수가 성깔 드립을 쳤을 때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보면 연인보다는 조금 친구에 가깝다? 서로 놀려먹잖아요. 태토이고 싶어요? 우쭈쭈 하는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영자는 남자가 굉장히 선이 굵고 세야 되며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왔기 때문에 우리 나는 솔로 29기 영수처럼 약간 너리 섹시, 더티 섹시에 좀 끌리지 않을까? 영자도 은근히 테토남을 좀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야, 그러면 왜 영식까지 잘 되고 있냐? 영식이 아직까지는 테토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영자가 영수를 보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좀 영수가 영자의 취미에 대해서 꺾는 부분이 많아요. 뭐 목숨이 뭐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두 사람은 영자가 X를 실제로 치기도 했고 조금 미묘하게 영자가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했을 때 이런 느낌을 풍깁니까? 바퀴를 본다거나 딴 데를 본다거나 뭔가 일어나려고 한다거나 안 그렇죠. 자, 솔로식 5의 현재 커플, 현커이신 두 사람이 이런 느낌처럼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더 대화하고 싶어하고 더 스킨십하고 싶어하고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모로 조금 이런 느낌이 나지 않고 있는 영수와 영자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그렇고요. 저 현재까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가 잘 보면 은근히 약간 조금 다리가 밖으로 휘었죠.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하셨나? 그리고 첫 인상 선택 장면에서 슬쩍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 쪽을 보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여자들 웃고 있거든요. 영자는 이때부터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조금 영자씨가 아직은 남초 문화에 좀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그 사내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여자들이 이제 막 머리를 칭찬하거든요. 그걸 너쭉 받아먹더라고요. 나는 탈모약이 필요할 정도로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머리가 적은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고 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자가 머리털에 대해서 막 칭찬할 때 순간 표정이 떨떠름해지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머리숱이 좀 적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조금 이게 자칫하면 지금 뭐 출연진들이 그렇게 뭐 잡돌이를 할 것 같진 않지만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의 첫인상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인터뷰할 때 현실적인 벽을 느껴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자, 지금 말을 하는 꼬라지가 누구랑 완전 똑같습니까? 완전 이한씨랑 똑같아요. 이한씨도 계속 장거리들 치면서 뭐 정수가 되니 안 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말을 딱 듣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딱 굳어지고 있는, 특히 정숙은 이제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가 고함을 지를 때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고함을 딱 질렀을 때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제 들썩들썩 하거든요. 막 손이 막 들썩들썩 하거나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가령 나는 솔로 29기 때 영호가 나 영호인데 라고 고함을 질렀을 때 그 당시에 영숙님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영숙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머리를 한쪽으로 막 빠르게 넘겨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갈 생각이 있으면요. 신체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다들 표정이 굳어있죠. 여기 이제 입술을 다 깨물고 있거나 내밀고 있거나 뭐 어쩌라고 영자는 굳어있고 자, 오히려 현숙은요 뒤로 다 기대면서 밖을 쓱 쳐다봐요. 관심이 없는 거겠죠. 밖을 쳐다보는 건 혹시라도 나 외에 누군가가 나가는지 살펴보는 그냥 궁금증 같고, 오히려 등을 이렇게 기대는 것 자체가 몸에 긴장이 풀리는 거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날 고함을 지렸을 때 아까처럼 영숙처럼 머리를 막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 기대면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라면 아직까지 현숙은 영수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반대로 영자가 침을 삼키고 꿈틀거리긴 해요. 우리 영자가 순간적으로 침을 삼키고 손에 힘이 들어가며, 이는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보는 등 두 사람이 반응하긴 해요. 근데 그 반응의 정도가 크진 않아요. 동시에 반응했기 때문에 한 번은 얽힐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닐 것 같다. 일어나려고 했으면 아까 29기 영수처럼 몸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밖에 보려고 하고, 아니면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일어나나 하면서 막 눈치 보고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나는 솔로 28기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밖에서 영호가 나 영호인데 라고 했을 때 이 맛이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고 있고, 29기 옥순처럼요 이 맛이야 하는 이 표정을 딱 짓고 있고, 옆에서 정의가 웃고 있어요. 역시 제 표정 봐라 하면서 막 웃고 있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다만 두 사람은 반응하긴 해요. 신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긴 하는데 표정이 둘 다 굳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머리치기 하긴 하거든요. 순간 머리를 이렇게 탁 쳐요. 머리치기라고 해서 머리를 휘돌리는 동작을 하는 등 반응하긴 하고, 그 이후에 슬쩍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는 등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너무 실망했던 거죠. 1대1 대화 때. 그래서 영자는 안 나간 게 아닐까. 또 순자는 이후에 나 나갈 걸 나는 몰릴 줄 알고 라고 이제 드립을 치면서 영수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은근히 순자도 그렇고 다들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마치 27기 영수도 첫인상 선택 때 27기 보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노래 불러달라고 라디오 카세트 들이대는 장면에서 영수한테 아무도 안 갔거든요.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때는 첫인상이었다 한다면 27기 때는 요때는 데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30기 영수는 이제 2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두 사람은 걱정합니다. 일을 어째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거나 어떻게 해라고 이제 상대방을 걱정하면은 마음이 없진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겠죠. 마음이 없으면 뭐 걱정하든 말든 빵표를 받든 6표를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래서 아우 나 나갈 걸 나는 많이 몰릴 줄 알고라고 이제 조금 순자가 후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제가 요 장면을 기점으로 순자가 영철에게서 영숙에게를 한 번은 틀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호와 영숙이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영호는 뭐 첫인상 선택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마음이 영숙이었다. 중간에 한번 우리 영호와 제 영자하게 틀지 않았습니까? 뭐죠? 갑자기 일편단심이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편단심 맞습니까? 이럴 때 영자한테 더 호감이 갔다고 영식이랑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뻔히 나오는데 어딜 감히 밑장을 뺍니까? 자, 근데 이 호감이 이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그럼 늘 이순이 안에 있었다는 말로 해석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영호가 이제 고함을 지르기 전에 입술은 긴장해서 꽉 깨물고 있긴 하지만 눈은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죠. 아까 봤던 그 이 썩은 표정들보다는 훨씬 더 표정이 부드럽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영숙은 영호를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숙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호에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빼는 거야. 본인이 확신을 쭈뼛쭈뼛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전에 어떤 연애나 상처받아 좀 두려워해서 쭈뼛쭈뼛 빼는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일부러 늦게 나갔다. 누가 나가나 보려고. 자, 그만큼 영호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여자가 또 붙나 라고 하면서 일부러 늦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두뇌 파이면서도 또 은근히 영호에 대해서 마음이 커요. 다만 에이,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때까지 영호가 버티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식과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초반부에 상당히 이제 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화 때도 여자 숙소 막 들어가고 있는 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모르죠. 또 영자니가 잘 되면 뭐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자를 희망하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있다면 입술을 삐죽 귀엽게 내밀고 있는 영자의 모습, 그리고 등받이에서 등을 뗀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좋은 신호긴 해요.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영식의 확신 어린 말에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말 나오면 확신을 느꼈다. 그럼 거의 잘 돼요.
거의 결정이 다, 저는 80% 정도 결정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얘기하는 그 어떤 이야기하는 상관없이 확신을 느꼈다. 나도 진심으로 돼야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웬만하면 형커나 덜커가 했던 말들을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순인가 아까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애매해졌다. 설렘보단 편함이 더 가까웠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영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영수가 여러모로 빌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너를 선택할 마음이 없었느니 있었느니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영자가 당연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자도 은근히 영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100%라고 확신을 못한 이유가 좀 그런 부분도 커요. 선택을 하고 난 후에도 은근히 이 영자가 선택을 한 후에도요. 여전히 영자가 왼쪽에 있는 영수를 힐끗힐끗 보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영수에게도 희미한 불씨가 남아있긴 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영수가 올라설 만한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자, 아직은 3일차예요.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상당히 영식이 유리하다. 확신 드립을 들었기 때문에 영식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미한 반전의 기미가 있긴 하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숨을 탁 때리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쳐다보는 거 꼬라지 보면은 이거 모릅니다. 이거 정말 재수가 없으면요, 나는 솔로 우리 27기 정숙이 갑자기 후반부 가지고 확 드리프트 해가지고 영수한테 틀어버린 것처럼 상처력에서 이거 아직 모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칫하면 이 꼬라지 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오늘 장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순간보다 실망하는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꺾일 때 표정이 굳고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농담이 날카로워지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조롱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연애 프로그램은 연애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의 크기와 상처의 깊이를 드러내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는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 분석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권력, 자존감, 선택 구조를 잃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방식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하는 방식까지도요. 그렇게 해서 3화 전반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원래 미방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미방부는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아마 따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제 생각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은 후반부를 아마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